넓고 무한한 가능성. 여기서 함께 찾아. 너만을 위한 미래를 향해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챌린지, 충청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성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같은 선행 지표들이 여전히 바닥인데요. 올해 1분기 충북 지역 주택 착공만 봐도 1년 전보다 무려 55% 줄어들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의 폐업과 법정 관리가 잇따르면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보다 경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동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양상은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충북 지역의 주택 인허가는 2,0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4% 감소했습니다. 1분기 충북의 주택 착공은 2,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1%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전국 불안으로 올해 1분기에는 충북 지역 아파트 분양이 전무했습니다. 침체 일로인 경제 상황이 맞물린 초유의 일입니다. 1분기 충북의 주택 준공은 2,4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 감소했습니다. 충북의 지난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2,482건으로 전달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저조합니다. 3월 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2,30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충북 지역에 52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반해 충북의 주택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들이 바닥을 보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청주시의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자족 도시가 공연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3개 읍면동 가운데 특정 지역으로만 인구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행정 서비스 편차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사직일동 행정복지센터. 연휴가 끝난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구도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최근 재개발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복대일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들의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현재 복대일동은 공무원 1명당 2,60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직일동은 최근 재개발로 인해서 5,900여 명의 주민이 유출됨에 따라 공무원 1명당 370명 정도의 주민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해 미리 업무를 봐도 역부족인 상황인 겁니다. 오늘같이 연휴가 끝나고 난 근무 날에는 이제 400명 정도 민원이 방문하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청주시 읍면동의 평균 민원 처리 건수가 160건 정도인데 저희 복대일동 같은 경우에는 350건 정도여가지고. 통합시 출범 이후 청주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쏠림 현상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43개 읍면동 가운데 14개 지역만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인구 증감에 따라 행정인력 배치가 조금씩 달라졌을 뿐 행정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면이나 행정조직이 똑같이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획일화되고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그 행정 수요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자족 도시를 꿈꾸는 청주시로서는 행정체계 개편과 조정 등을 통해 지역별 행정 서비스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지난 10월 가로림만에 놓아준 전박 이물범이 북한 신의주까지 다녀온 사실이 위성 추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의 생존 여정은 서해안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진한 채 구조됐던 어린 점박이 물범 2마리. 지난해 가을 가로림만에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컷 보미는 신의주 앞바다까지 북상한 뒤 백령도를 거쳐 가로림만 인근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신의주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암컷 양양이는 서쪽 먼 바다 쪽으로 나간 뒤 신호가 끊겼지만 2마리 모두 각자의 무리를 찾아 야생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로림을 벗어나서 서해 넓은 곳으로 각자의 자리를 갖고 한 마리는 북한 쪽으로도 이동을 한 것으로 봐서 가로림에서 방류한 2 개체인 보미와 양양이는 건강하게 서식지를 적응해서 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해에서 구조된 물범을 서해에 방류한 이번 사례는 양쪽 바다의 개체 교류를 확인하면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라는 의미도 남겼습니다. 동해에서 구조됐지만 서해 풀어줌으로 인해서 혈통 관리를, 그러니까 혈통을 섞어주는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물범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림만은 수심이 얕고 외부 파도에 보호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 적합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점박이 물범 구조는 물론 치료, 재활, 방류 등의 기능을 갖춘 점박이 물범 연구센터 건립을 해양수산부에 제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이자 점박이 물범이 실제로 머무는 해역으로 통합 생태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매년 최상위 포식자인 점박이 물범이 돌아오는 가로림만. 이곳은 서식과 회귀가 이어지는 해양 생태계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충북의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 국적 동포나 우수 외국인에게 도지사 추천으로 특례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이며 지난달까지 지역 우수 인재 43명과 숙련 기능 인력 25명, 재외 동포 11명 등 79명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돈에 배정된 비자 전환 자녀 인원은 우수 인재 268명과 숙련 기능 인력 242명이며 재외 동포는 모집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올랐지만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1,089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06% 상승한 3.1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45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51%로 법정 의무 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 1,044곳의 장애인 고용률도 3.07%로 의무 고용률 3.1%에 미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향후 4년간 교육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입찰 모집한 결과 NH농협은행이 단독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조 6천억 원 규모를 운영하는 교육청 금고는 농협과 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파전이 예상됐지만 농협이 단독 응찰하면서 조만간 재공고가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측은 오는 6월 중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며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 대성고 총동문 한마음 걷기 대회가 어제 무심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개교 90주년 기념 행사로 치러진 걷기 대회에는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화합을 다졌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깨끗한 미호강 만들기를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총동문회는 청주대 성고가 지난 1935년 청주상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3만 2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모교 발전을 위해 2,500만 원을 기증했습니다. 제11회 소백산철축제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소백산과 단양읍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철쭉이 반갑다, 단양이 즐겁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소백산철축제는 축제 시작을 알리는 산신제를 비롯해 불꽃 레이저를 활용한 개막 행사와 뮤지컬 갈라쇼, 동춘서커스, 실버가요제, 단양사투리 경연대회 등 세대 통합형 지역 축제로 꾸며집니다. 단양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별곡 생태체육공원에서 상상의 거리 입구까지 무료 셔틀 택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아들을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버지 A씨는 지난해 7월 문을 세게 닫고 나간 아들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들을 칼로 협박하거나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오후 들어 일부 지역에 내린 소나기가 그치며 맑은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그제부터 도내에 내린 비는 제천이 27mm를 비롯해 5mm에서 27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7도가량 오른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3도 낮은 6도에서 11도의 분포가 예상되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휴일 저녁 CJB AI 8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